안녕하세요. 변화한 공시국어의 답 이유진입니다. 오늘은 2020년 국어 대비 커리큘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어떻게 시험이 나왔는지 봐야 전략을 짤 수 있겠죠? 2019년 출제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3개의 시험지 60문제를 정리해 보았더니 어디서 가장 많이 나왔다? 독해였어요. 그래서 비문학 독해, 문학 독해, 화법과 작문을 합쳤을 때 가장 많은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문법 규정이 2번째 출제 비율을 보였고 어휘와 한자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어떻게 해야 가장 안전하게 합격을 할까요? 자, 바로 답은 독해력 강화. 그래서 시작을 할 때부터 마무리까지 쭉 어떻게 하면 독해를 다 맞고 안전하게 합격할 수 있을까? 이제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기초 입문 단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월한 국어 생기초라고 하는 이 강좌는 이론 완성의 워밍업 강좌예요. 그래서 개념을 배우고 도식화해서 머릿속에 카테고리를 만드는 순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재시생이라면 이 생기초를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초시생일 때는 생기초부터, 재시생이라면 그 다음 커리부터 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공부에 좀 센스가 있다. 라든가 아니면 난 수능을 본 지 얼마 안 됐다. 그래서 공부가 좀 된다 해서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은 생기초를 점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너무 어렵죠? 기준이?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현재 수능을 만약에 본다고 했을 때 내가 3등급 이상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땐 생기초를 스킵하고 그 다음 단계부터 들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생기초에는 3권의 교재가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 자, 우월한 문법 규정. 이 문법 규정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월한 독해. 여기서 비문학의 기초와 그리고 교과서 필수 작품 등을 배우게 되고 문학 개념들을 정리하고 문제를 좀 풀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셋, 우월한 어휘 한자. 자, 이렇게 3권이 제 기본서예요. 근데 이 3권의 전 범위를 다 다루는 게 아니라 생기초에서는 문법 규정에서는 문법 개념어 위주로, 그 다음에 독해에서는 비문학 최신 기출로 유형 잡고, 그리고 문학에선 개념어, 그 다음에 어휘 한자에서는 한자의 기초를 다집니다. 그게 생기초예요. 그래서 기본서의 30% 정도 가량의 얼개를 잡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를 보시면 기초 심화 단계로 가도록 할게요. 자, 기초 심화. 자, 이 기초 심화 단계가 영역 심화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3권의 교재, 이 기본서를 한 권 따로 들으실 수도 있고 통합된 과정을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통합된 과정은 우리가 이론 완성이라고 하고 하나 이 책 이름대로 영역별로도 단과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선 무엇을 하느냐? 상세하게 이론의 전 범위를 나가고요. 그 다음에 그 이론에 관련된 단원별의 기출들을 봅니다. 그 다음에 독해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많이 풀면서 패턴별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책이 한 권이 더 필요하게 돼요. 독해 알고리즘. 우리가 우월한 독해에서는 비문학의 유형을 보고 최신 기출을 본다면 이건 조금 더 기출보다 어려운 문제까지,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쫙 유형별로 여러 문제를 푸는 거예요. 독해라는 게 푸는 법을 배우기만 한다고 바로 풀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분량의 문제를 함께 풀면서 본인의 잘못된 사고 과정이나 아니면 잘못된 어떤 관성 이런 것들을 교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독해 알고리즘은 우월한 독해 파트 1 비문학 쪽의 훈련서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우월한 독해 책에도 문학을 배우죠. 그래서 이 우월한 독해의 파트 2는 문학인데 그 문학에서 교과서 필수작을 배운다고 말씀을 아까 드렸어요. 근데 그 교과서 필수작을 배우면 아는 작품은 알아. 그런데 낯선 작품이 나오면 대응이 안 되거든요. 독해 알고리즘의 뒷부분에 패턴 17부터 20은 낯선 문학 대응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권이 저의 기본서와 기초 훈련 독해서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영역 심화이자 이론 완성. 그래서 통합 과정으로 하면 대략 강의량은 120강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시겠죠? 그래서 생기초를
뛰어넘고 보셔도 되고, 그리고 나는 노베다, 난 공부 별로, 그래서 많이 해오지 않았다, 공부한 지 오래됐다, 공무원 시험 전혀 모른다, 그럼 생기초 하고 이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쪽 부분은 만약에 초시일 때 줄여서 가시면 안 돼요. 이걸 탄탄하게 들으셔야 문제풀이에서 고득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 문제풀이에서 우월한 기출코드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자, 기출코드 300제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지금까지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기출의 유형을 99가지로 나눠서 그래서 그것을 300제가량 대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리고 씹어먹는 200제 워크북까지 합치면 500제가량이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요즘에 나오는 공무원 시험이 예전 기출보다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출을 엄청나게 두꺼운 교재를 사서 반복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왜? 내가 앞으로 볼 시험보다 쉬운 문제를 반복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기출은 어느 정도로 보는 거냐면 기출 중에 오답률이 높았던, 그러면서도 그 유형과 그 이론을 잘 보여주는 대표 유형을 선별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미하게 시간을 너무 쓰지 마시고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꼭 봐야 되는 기출,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선별한 500제의 기출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0제의 기출을 보는데 그러면 신난다, 다른 애들은 막 2000제씩 푸는데 난 500제만 풀고 왜 이렇게 생각하지? 여러분, 500제를 2000제 푸는 정성으로 푸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300제는 풀고 수업을 들어요. 그러면서 이것의 이론의 기반이 이거구나. 그래서 관련 이론의 수업을 듣고 막 문제 푸는 법도 듣고 그래요. 그 다음에 과제로 매주 나오는 거죠. 유사유형 200제에 대해서는 따단 이렇게 제가 빈칸에 뽕뽕뽕 해설지에 뚫어서 유도 해설지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네, 눈치채셨습니까? 기출을 푸는 건 300제지만 직접 해설을 작성해 보는 게 200제입니다. 그래서 나 그런 거 못해, 너무 싫을 것 같아, 너무 귀찮을 것 같아, 할 수 있게 다 유도해서 뚫어놨다니까. 그리고 제가 시켜봤는데 다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2000제 푸는 것보다 완성도가 훨씬 높아요. 두꺼운 기출문제지 이제 쓰지 마세요. 자, 500제를 꼼꼼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상 테마 단계를 보도록 할게요. 자, 예상 테마 단계에는 예상 코드 300제와 독해 플러스가 들어가는데요. 예상 코드 300제 같은 경우는요, 기출 코드 300제랑 쌍둥이 교재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기출 코드 300제랑 교재가 생김새도 쌍둥이, 목차도 쌍둥이, 그러면 이 기출 코드의 1번의 출제 포인트가 예상 코드 1번의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출 코드를 다 타고 예를 봐도 좋고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병행해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 커리큘럼을 타는 시즌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기출 코드는 11월에 시작이 돼요. 그래서 11월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11, 12월에는 기출 코드를 저랑 500제를 빡세게 해설까지 쓰면서 하시면 되고, 근데 내가 1월에 시작을 했다. 겨울방학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겨울에 이제 막 눈 내리는데 시작을 했으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기출 코드랑 예상 코드를 병행하는 거예요. 왜? 목차가 똑같으니까. 그럼 기출로 쉬우면서도 조금 더 대표적인 기출을 보고 예상 코드에선 조금 더 어려워진 제가 낸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벨업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제가 테마 학습들을 조금 더 뽑아놨어요. AI 확인 학습, 문법의 단권화, 한자의 날개, 기출 외전, 독해 플러스, 기타 영역별 스파트강들이 있습니다. 자, 그때 독해 플러스는 여기에도 있죠? 네. 자, 1월부터 예상 코드를 할 시즌에 독해 플러스라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또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시험을 오전에 보잖아요. 근데 맨날 문제 언제 풀어요? 밤에 풀죠? 근데 아침머리, 밤머리가 달라. 그래서 독해는 원래 아침에 훈련을 해야 돼요. 너무 안타까운 게 아침에 다 영어 단어만 외우더라고요. 자, 근데 사실 아침에 암기한 머리가 갑자기 아침에 독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독해하자라는 마음으로 이때부터는 독해 플러스라는 과제가 쭉 시작되고 제가 수업을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 코드 안에도 프로젝트로 들어가고요. 따로 빼서 독해 플러스만도 겨울부터 진행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독해 플러스는 이렇게 따로도 빼놓고 여기 들어가기도 해요. 만약에 예상 코드 모의고사 절 쭉 따라가시면
독해 플러스 따로 강좌 구매 안 하셔도 쭉 듣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재시생이라서 제 수업을 예전에 다 들었다거나 뭐 혹은 아니면 수업은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독해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독해 플러스 커리만 이제 겨울부터 타실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I 확인학습은 무엇이냐? 자, 요즘에 우리 방문각에서 AI 확인학습 굉장히, 그쵸?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AI 확인학습이라는 테마 특강은 무엇이냐 면, 자, 빈칸 뚫은 빈칸 교재, 확인학습 교재랑 체험학습 교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쓰는 건 여러분들 마음인데, 예를 들면 초시생이다. 그러면 확인학습 교재로 먼저 공부를 해. 그 다음에 복습을 할 때 빈칸 교재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히려 재시생이다. 그럴 때에는 난 이론을 좀 안다. 그러면 빈칸 교재로 자신을 테스트한 뒤에 그 다음에 체험 교재로 복습을 하는 거죠. 주로 이 AI 확인학습 교재는 전 범위가 들어있긴 한데 문법 이제 부분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문법 부분이 아무래도 확인 테스트 할 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문법 비중이 한 60% 되고요. 독해 이론이 들어가 있고 어휘 한자에서 기출에 나왔던 것들 위주로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 대상은요. AI 확인학습은 재시생인데 문법 규정이 불완전했다. 근데 기본부터 듣기는 좀 억울하다. 이런 경우에는 AI 확인학습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유진 선생님의 문법 규정을 다 들었습니다. 우월한 문법 규정. 기본서에 있는 거 다 한 것 같은데 뭘로 저를 좀 더 테스트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추천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의 단권화라는 강좌도 있어요. AI 확인학습이 이론 문법 중심이고 어문 규정은 빠져있는 반면에 문법의 단권화는 아예 다른 영역 다 빼고 이론 문법과 규정만 있어요. 독해나 어휘 한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문법 규정이 약한 사람들에게 강추. 그래서 필기노트와 워크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문 규정의 모든 파트의 테스트가 들어있다는 거. 그 다음 한자의 날개. 이 역시 우월한 어휘 한자의 한자를 먼저 다 했을 때 그 다음에 더 해볼까? 라고 해서 조금 더 확장해서 해볼까? 하는 친구들에게 권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어휘 한자 먼저 하시고 그걸 충분히 보신 다음에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거나 제시라서 우월한 어휘 한자 속에 있는 건 다 배웠다거나 그럴 때 조금 더 안전하게 넓은 범주를 보고 싶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테스트북입니다. 자, 테스트만 있는 건 아니라 뭐 부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자가 들어있죠. 그래서 그냥 기본서보다 조금 더 많은 자가 담겨 있어요. 자, 그 다음 기출외전. 자, 여러분 이 기출외전은 여러분들이 이 커리큘럼 동영상을 여름에 보고 계시다면 아직 출간 전입니다. 선선해지면 출간이 될 거예요. 가을 전에 출간이 될 텐데 이게 뭐냐면 사회복지직, 국회직, 법원직, 그 외에 기상직, 군무원, 경찰, 소방직 이런 다른 직렬들이 있죠. 일행직이 아닌 직렬들. 근데 그 기출 문제도 좋은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행직 기출에서는 우리가 우수 문제를 500제 뽑아서 팍 씹어 먹었죠. 그러면 이제 기타 직렬의 최근 문제도 풀어보자. 여러분, 일행직을 10년치, 7년치 푸는 것보다 오히려 국가에서 시행한 모든 공무원 시험 문제를 2, 3년치 푸는 게 훨씬 나아. 그게 요즘 트렌드에 맞는 공부예요. 점점점점 뒤로 가서 옛날 거 풀지 마세요. 옛날 문제처럼 안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기출외전은 최근에 시행된 기타 직렬의 3개년의 문제를 쫙 묶어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출외전도 나 문제 더 풀고 싶어 이런 분들에게 아주 좋은 테마 특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독해 플러스는 독해 강화 훈련이에요. 쭉 이어지는. 자, 그리고 기타 영역별 약점 특강들에는 지식국어 특강이라든가 7급을 위한 한문 특강이라든가 아니면 난 고전문법이 너무 약해 이럴 때 고전문법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더 좁게 약점별 스파 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강의량도 가볍고 그리고 본인이 문제풀이를 하다가 약점이라고 느껴지는 분들만 선별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동영 부분 보도록 할게요. 동영 모의고사, 화제의 모의고사라고 제 입으로 제가 얘기하니까 되게 부끄럽네요. 자칭? 아니야. 진짜 화제예요. 자, 그래서 화제의 모의고사라고 우리 합격생들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이름 후보가 몇 가지 있었는데, 네.
이걸 골라줬습니다. 자, 그래서 화제의 모의고사는 시즌 1, 2, 3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즌 1은 가장 먼저 이제 시행하게 되는 국가직, 그 다음에 시즌 2, 시즌 2는 지방직과 서울시를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즌 3, 이때는 7급 시즌인데요. 제가 7급만 푸는 모의고사로 낸 건 아니에요. 7급 교체 문항이 달려있고 9급으로서는 고난도겠구나,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난도가 높지만 그래서 충분히 실전 시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난도는 꽤 높게 잡았어요, 전체적으로. 근데 시즌 3은 조금 더 7급이니까 경쟁자들이 좀 더, 그쵸, 우수한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7급이면 좀 더 완성도 높은 독해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시즌 3은 독해 난도를 조금 더 올려놨다는 거. 그래서 7급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9급 재시생들에게 강추합니다. 자, 그래서 제 모의고사는요, 지금 이미 출간된 교재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화제의 모의고사 시즌 1이었고요. 이게 시즌 2였고, 그리고 시즌 3 출간 준비 중입니다. 매년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자, 그때 이 화제의 모의고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제 매주 레벨업 모의고사 2개 회분으로, 자, 레벨 1, 2. 그래서 1보다 2가 조금 더 어렵겠죠? 레벨 1은 기출보다 살짝 어렵다고요? 레벨 2는 최고 난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레벨 1, 2로 같은 목차의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20제, 20제더라도 레벨 1으로 이제 본인이 학습을 한 다음에 레벨 2로 어렵게 나오거나 변칙적으로 나와도 돌파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모고 씹어먹기 워크북이 들어가 있는데요. 모고 씹어먹기 워크북은 모의고사의 상세 해설을 뚫고 유사유형을 첨부하고 그리고 관련 이론을 넣고 해서 이 모의고사의 기반 이론이나 유사유형들에 대한 훈련을 더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시간이 없을 때는 본인이 틀린 문제들의 워크북 파트만 보셔도 좋고, 시간이 충분하다면 모든 문제와 빈칸들을 처리를 해주시면서 공부를 해주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이때도 역시 독해 플러스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동영을 다 하고 나서 시험 직전엔 뭘 볼까요? 마무리 특강이죠. 자, 그래서 마무리 특강은 출제 포인트 99. 자, 그래서 기출을 제가 기출 코드 300제 때도 그렇게 한다 그랬죠? 출제 유형별로 쫙 나누면 99개의 포인트와 유형이 나와요. 자, 그러면 그에 따라서 핵심 정리와 이에 따른 문제. 그래서 99개의 이론과 유형, 그리고 99개의 문제로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시간 동안 시험 전에 마지막 주에 들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브 오답알집, 이건 뭐냐 하면 제가 라이브 특강으로 진행을 주로 하는데 그 시즌의 모의고사 중 오답률이 현장에서 높았던 것들을 정리해서 다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 특강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날이 오겠죠? 그러면 시험장에 가서 시험지를 딱 펼쳤을 때 시험지가 쉬워 보일 거야. 이렇게 본인이 준비를 단단하게 할수록 그 당일에는 편안해져요. 네. 자, 그럼 여기까지 제가 이제 동영 모의고사까지 마무리까지 쭉 제 전체 커리큘럼을 설명을 했고요. 저는 현강생들과 인강생들에 대해서 또 특별한 서비스를 하나 하고 있는데 바로 면접에 대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필기 합격을 했는데 면접에서 떨어지는 친구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국어 강사고 그리고 예전에 뭐 수시 컨설팅이라든가 서울대 심화반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면접 같은 것들 하는 것들 대비해주고 그리고 뭐 논술 프로젝트라든가 혹은 교재를 쓰면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해서 사실 4년 전부터 제가 면접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다음 카페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꽤 많은 합격생들의 면접 복귀가 이제 누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랑 면접 스터디를 했던 친구들이 남겨준 복귀라서 굉장히 상세해요. 그래서 현강생들은 이제 여기 나와준 친구들이니까 이제 노량진에서 저랑 만나서 면접 스터디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인강생들은 원격 스터디, 카톡 스터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격 스터디 방에 모여서 직렬별로 이렇게 묶어드리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질의응답을 주고받고 그리고 제가 고민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직접 드려요. 그래서 저는 자, 생기초부터 면접까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사실 다음 카페 오셔가지고 직접 보시는 게 가장 빠르죠. 그래서 제 다음 카페로 와보시면요. 다음에서 나래 국어나 아니면 이유진 국어를 검색하시면 제 카페로 오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카페에 오시면 제가 하루에 적어도 진짜 아무리 바빠도 2번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답변 달고 있습니다. 연구원시키지 않아요. 자, 그래서 카페 답변은 제가 다 달아요. 아무리 짧더라도 제가 직접 다 읽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저한테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커리큘럼 질문도 괜찮아요. 혹은 면접 복귀 같은 것도 읽어보세요. 합격 쓰기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 우월한 국어 이유진과 즐겁게 공부합시다. 여러분 공부는 힘든 거지만요. 힘들어 하면서 하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 공부는 힘들지만 즐겁게 공부하고 그 대신 즐겁게 제대로 공부하고 기쁘게 합격합시다. 네, 여러분 오늘 반갑습니다.